안녕하세요. BTN 신앙당 가피 목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오계윤입니다. 라틴어로 소통이라는 말 안에는 함께 나눈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마음을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소통이라는 말이죠, 스님. 예, 말이 넘치는 요즘 세상에서 사람들은 남의 이야기를 제대로 듣지 않죠. 자신의 이야기만 하기에도 많이 바쁩니다. 네. 실제로 오늘날 불행은 대부분이 경청할 줄 몰라서 일어난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사실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 잘 듣기만 해도 이 세상이 조금 더 따뜻해지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그렇죠. 중요한 건 상대방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이고 네. 마음까지 헤아리려는 노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서로 얼굴을 마주보면서 공감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 그 누군가와 함께하는 첫걸음, 첫 시작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BTN 신앙당 가피 오늘 모실 주인공. 이분이야말로 그 누구보다 귀를 활짝 열고 들을 준비가 아주 잘 되어 있는 분이라고 합니다. 경상북도 의회 장대진 의장님 먼저 화면으로 소개합니다. 네, 가피 오늘 주인공 경상북도의회 장대진 의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의장님 먼저 이렇게 바쁘신 가운데 예. 함께 잘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먼저 해주실까요? 예, 우선 우리 전국의 2천만 또 불자님, 또 이 불교 TV를 또 시청하시는 이 국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소개받은 경상북도 의회 의장 장대진입니다. 정말 요즘은 특히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어느 때보다 가장 힘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하지만 어렵고 어지러울 때마다 사실 우리의 지난 역사를 보면요. 그 중심에는 우리 불자들이 계셨습니다. 네. 그 불자들의 어떤 슬기로운 헌신 노력으로 그 어려움, 위기, 어지러움을 잘 이렇게 헤쳐나간 지난 역사가 있듯이 지금의 이 어려움도 우리 지난 어떤 그런 어떤 불자님들의 저력을 또 10분 발휘를 해서 대한민국 국운이 융성한 올 한 해가 되기를 정말 기원을 하고 항상 우리 주위에 부처님의 가피가 가득하시기를 기원을 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먼저 장대진 의장님 하면 예. 입지전적 인물로 통한답니다. 네. 6대, 7대, 8대, 10대. 예. 사선 도의원이시고 사선. 네네. 예. 또 최연소 의장님이시래요. 와. 그 사선 도의원 쉽지 않잖아요. 사선하기가.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어떻게 그렇게 사선까지 하시게 됐는지. 그래도 무엇보다 제가 여러모로 이렇게 부족합니다. 하지만은 또 우리 유권자들께서 저를 또 이렇게 지원해주고 네. 성원해주고 사랑해준 그런 덕분으로 아마 사선이라는 이런 지방정치를 하게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보면은 그래도 지도자라고 하면은 최소한 기본 사람이 갖춰야 할 그런 덕목을 이렇게 지켜야 한다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예를 들면은 뭐 우리 주민들과의 약속이나 또 예를 들어 각종 민원 처리 네. 또한 뭐 특히 어둡고 소외된 그런 계층을 빠짐없이 이렇게 좀 보살펴 준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을 또 겸비해 나가는 그런 어떤 지도자들이 또 주민들에게 또 사랑을 받게 되는 그런 부분 아니겠어요? 네. 그리고 특히 뭐 요즘은 저는 그렇습니다. 특히 지도자들은 청년과 도덕성이 절실히 또 요구되는 그렇죠. 그런 시기도 하고요. 이 결론적으로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는 그래도 보이지 않는 다수의 곳에서 우리 불자들의 많은 지지 성원이 있었기 때문에 또 제가 이 자리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예. 말씀 한 말씀 한 말씀마다 정말 도민들을 생각하는 그 따뜻함이 느껴지는 듯합니다. 어쩌면 의장님께는 그 경상북도 의회와의 그 인연이 예.
첫 번째 부처님의 가피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의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인정을 합니다. 우리 또 특히 의회 의원들은 뭐 나름의 어떤 지역구 관리라든가 또 주민들과의 어떤 접촉 또 각종 사회단체의 만남 이 남녀노소 많은 분들과 이렇게 만남을 가지거든요. 네네. 그런데 저희들은 거기에서 어떤 유권자의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 그 부처님 말씀 중에 뭐 여러 가지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렇게 거짓말하지 마라, 남을 속이지 마라, 뭐 위선하지 마라, 네. 상대방 얘기를 뭐 이렇게 경청해 주라. 뭐 이런 어떤 부처님 말씀을 사실은 일상생활에 저 자신에게 마음을 다잡고 또 그런 어떤 말씀을 되새기면서 또 지역구나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상대적으로 또 상대방의 어떤 그런 또 어떤 좋은 이미지를 또 받을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저와 부처님과 의회와는 참 불가분의 관계라고 이렇게 제가 인정을 합니다. 네. 예. 게다가 이번 10대에는 도의회 의장님이 되셨는데 역사상 최연소 의장님이시라면서요. 그렇죠, 의장님? 예, 그렇습니다. 최연소인 저를 또 이래 의장으로 아마 뽑아준 우리 의원들의 아마 그 배경에는 그래도 이 시대에 걸맞게 좀 변화해라. 좀 혁신을 해라. 또 새로운 바람을 한번 일으켜달라. 라는 어떤 이런 욕구가 있었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이래 가져보고 있고요. 여기 곁들여서 경상북도 의회 또 사상 제가 최연소 의장이기도 한데 저희 지역구인 안동에는 안동 최초의 제가 도의장이기도 한 이런 또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나름의 어떤 자화자찬이라고 할까요? 제가 이 의장직을 수행한 지가 한 10개월 정도 이렇게 됩니다. 네. 나름 저대로는 정말 아까 우리 스님께서도 질문을 하셨지만은 정말 하루 24시간이 이렇게 짜여진 틀 속에 움직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치면 정말 영남과 호남이 이 지역 갈등은 아직도 오래된 이런 어떤 병폐로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깊이 인식해야 될 것으로 이래 생각이 되고 맞습니다. 이 부분은 누군가는 해결을 하고 풀어야 된다. 이런 어떤 이 취지에서 이것도 최초입니다. 우리 전라남도 의회와 경상북도 의회가 얼마 전 서로 이래 교류를 하면서 박정희 대통령 생가를 방문하고 우리 김대중 대통령 또 그 기념관이나 또 동상 이래 방문하면서 영원함 상생 또 교류 협정을 또 맺어서 앞으로 맺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상당히 우리 모두가 이제 손잡고 활발하게 서로 뜻을 모으는 그런 어떤 또 이 일도 진행을 이래 하고 있다는 이 한두 가지만 이런 자리에서 소개를 드리고 드립니다. 싶어요. 너무 훌륭한 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진짜 근데 최연소 의장님답게. 그 연세가 어떻게 원래 지의 나이로 57이고 호적으로 55살입니다. 야, 호적이 2살 어리시네요. 예. 정말 최연소 의장님답게 맞아요. 그 패기가 넘치시고요. 앞으로 쭉 정말 새바람을 일으켜 주시지 않을까 무척 기대가 됩니다. 그 지역 주민들도 또 지역에 계신 불자님들도 우리 의장님께 많은 기대를 하시겠어요. 예. 그래서 의정 활동하는 것이랑 활동할 때 항상 내 불자님들이 기대에 부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떠세요? 예, 그럴 수밖에 없지요. 또 저를 아는 많은 분들은 또 당연하지만은 저의 우리 지역구인 우리 안동, 제가 생활하고 있는 경상북도에서는 제가 불자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연유로 이렇게 생각하면은 저의 일거수일투족이 이렇게 자연히 또 저의 어떤 이 행동 모든 하나하나가 이렇게 저희 믿고 있는 종교와 이렇게 결부시키지 않겠습니까? 예를 그렇죠. 들어서 제가 참 지탄받을 행동을 하거나 또한 어떤 뭐 직선적이거나 또 뭔가 좀 부족한 일방적인 이런 어떤 업무 이 수행을 한다라면은 저도 지탄받겠지만은 우리 부처님을 또 욕먹일 수 있는 아마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고 또 반대로 제가 정말 모든 맡은 역할에서 정말 반듯하고 그죠? 이렇게 누구나 이렇게 인정할 만한 그런 또 일을 한다면은 역시 또 불자는 뭐 틀린다라는 주위에 아마 그런 평가를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모든 저뿐만 아니고 모든 불자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이런 모든 사회생활 활동에서 그런 어떤 행동들이 이 믿고 있는 종교와 이렇게 결부시키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도의회 최연소 의장님으로서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장대진 의장님 보니까 크고 작은 경사가 많았더라고요. 네, 네. 먼저 지난 1월이었죠. 예. 의장님께서 대한민국 문화예술 스타 대상에서 예. 문화발전 공로 대상을 수상하셨다고 합니다. 먼저 박수 한번 드리죠. 네, 그렇습니다. 아마 이 상은 이 각 분야, 15개 분야로 이렇게 나누어서 또 우리 예술인들, 또 지방자치단체장들, 또 어떤 사업가, 이런 각계각층에서 이렇게 엄중히 이렇게 선발을 해서 이렇게 시상을 하는 뭐 그런 상인데요. 제가 네. 참 부족합니다만은 정말 영광스럽게 이 상을 수상해서 주위에 많은 분들에게 또 칭찬의 말도 이렇게 많이 들었습니다. 이 방금도 이렇게 종교와 이렇게 결부를 했습니다만은 그 칭찬의 말 중에도 흔히 많이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이고, 부처님 원력이 있었네. 부처님 도움으로 뭐 받았네. 네. 또 뭐 양반 고향에서 태어나서 받은 거 아닌가? 와. 또 뭐 의장 할 때만 해도 참 절에 열심히 다니더니만은 그 잘 때 가더니만은 또 여기에서 또 수상까지 하게 돼서 점점 발전하는 모습이 뭐 보기 좋다라는 이런 모든 이 축하 인사도 또 이렇게 이 종교와 결부시켜서 주위에서 저에게 이런 또 격려를 또 해주고 있는데요. 네네. 그래서 항상 이 저의 모든 이런 행동 거지라든가 순간순간이 활동을 하면서도 항상 저의 이런 몸가짐이 어떤 자신의 다짐을 또 하고 이렇게 다잡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 아까도 잠시 말씀은 하셨습니다만 그 지역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직접 그 전남도 예, 그렇습니다. 찾아가셨다고 예, 하셨거든요. 큰 화제가 됐었겠어요, 그렇죠? 지금 많은 이렇게 관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일은 뭐 관심을 받고 받지 않고의 어떤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역시도 의회 개원 이래 처음 있었던 일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영남, 호남 지역 갈등을 부추긴 것도 정치가 지역 감정을 부추겼습니다. 그러면은 그걸 해결하는 것도 정치가 해결을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결자해지, 네. 그죠? 그렇죠. 결자해지. 지금 시대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시대, 두 시대 정신은 모두가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네. 이런 어떤 특징들을 잘 살려서 서로 융합하고 좋아하는 그러한 시대 정신의 해석으로 인해서 영남과 호남이 하나 되는 서로 합치는 뜻을 모으는 이러한 어떤 미래로 나가야 된다는 이런 취지에 이번에 전라남도 의회와 이 서로 교류 협정을 맺고 네. 앞으로 활발하게 저희들이 정말 형제 이상의 어떤 왕래와 모든 일을 서로 협의하고 손잡고 풀어나갈 그런 이 생각을 이렇게 가지고 있고요. 네. 이 또 보면은 우리가 잘 모르시는 분도 있는데요. 또 우리 경상북도와 전라남도 이렇게 흡수 비슷한 점이 참 많습니다. 우리 경북 상주와 전남의 나주 같은 경우는 조선감령 관광자원화 사업이라서 같은 공통사업을 이렇게 이루고 있거든요. 네네. 또 저 고향 안동하고 전남 하순, 그 백신 산업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공동 사업을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루 시간 제약상 많이 소개를 못 합니다만은 경북의 자치단체와 전남의 자치단체의 공통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이제 우리는 이제 이렇게 협력을 해서 이런 어떤 공통점들도 분모를 찾고, 그죠? 같이 힘을 합쳐서 이 배가시키는 아마 그런 역할을 이제는 할 시대가 왔다. 이런 취지에서 이번에 전라남도 의회를 저희들이 가감히 방문을 해서 아주 서로가 좋은 성과를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예. 스님 의장님의 행보가 정말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르고 계시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너와 내가 둘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예. 네. 근데 우리는 항상 너와 나를 분별하기 때문에 이제 갈등도 생기고 어떤 이제 모든 그 경쟁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거기서 출발하게 되거든요. 예. 근데 그것을 직접 방문해서 같이 함께 나눔으로 인해서 네. 상대방을 배려하고 역지사지해서 함께 볼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만드시는 것 같습니다. 예. 아마 그 의장님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제 수행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는 네. 그 터전이 그 눈으로 아마 이렇게 의정 활동을 하시니까 예. 그렇게 가능한. 보여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요. 예. 의정 활동하시고 또 지역구에 가서 활동하시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전남도 방문하시고요. 많이 바쁘시죠? 정말 바쁩니다. 그 사이에 혹시 하시면서 많은 어려움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럴 때 혹시 뭐 부처님께 기도를 한다든지
뭐 그런 적은 없었나요? 힘들고 예, 어려웠을 때. 종교라는 것이 사실 모든 우리 일상생활 중에 어떤 우리 몸에 배인 어떤 습관이라고 이렇게 저는 또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뭐 이렇게 연중일에 생활하면서 또 불자라면은 또 부처님 오신 날은 또 등불을 밝히면서 또 사업 번창을 또 네. 기원을 그렇죠. 하고 네. 나잘되기 위한 거지, 그죠? 또 예를 들어 뭐 우리가 뭐 삼재라는 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 삼재 때는 또 우리 애군도 또 부처님께 의지해서 또 이렇게 예. 이 소원을 빌고 우리가 뭐 자동차를 구매해도 그렇잖아요. 무사고를 이렇게 또 비는 이런 또 고사를 지내고. 예, 고사를 이래 지내고요. 또 때로 이래 살다 보면 어린애들이 아프거나 또 뭐 사람이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순탄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때로 힘들고 어렵고 뭐 네. 고난이 이렇게 다가와도 또 우리 절을 찾아서 또 우리 조상을 또 천도를 뭐 한다든지 하는 일련의 모든 우리 생활이 우리 불교 또 부처님과 이렇게 이 같은 어떤 한 습관적인 이런 이 것으로 이루어지다가 보니까 사실은 저도 우리 부처님의 가피를 입고 살아오고 있고 앞으로도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 매사 늘 항상 예. 기도와 생활을 함께 하신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예, 예, 네. 예. 근데 다방면으로 의장님께서 바쁘시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또 오랜 시간 동안 성공할 CEO이시기도 합니다. 사실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의장님. 무엇보다 성공한 분들의 가장 큰 어려움 하면 그 자신과의 싸움. 그렇죠. 그죠? 교만과 싸우는 게 가장 힘들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 의장님은 어떤 노력으로 늘 그 마음을 다잡으셨는지 그 비결이 궁금합니다. 방금 참 좋은 말씀 이래 하셨거든요. 교만이라는 말씀 하셨는데 특히 정치 지도층에 있는 또 특히 지도자라면은 가장 근물이 저는 교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이 교만은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되는 교만이 있을 때는 정말 그분의 어떤 미래를 답할 수 없는 아주 근물이 교만이 되려서 네. 저는 이번 질문에 대해서는 뭐 교만 또 뭐 성공한 CEO 이런 부분은 조금 좀 이렇게 거리가 있지 않나 하는 이런 이 말씀을 드리고 우리 부처님 말씀 중에 이 스님 계신데 외람스러운지 몰라도 우리 십성계에서도 우리가 교만하지 말라는 예. 부처님 말씀이 우리 중생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 예. 그 항상 최연소를 달고 다니시네요. 최연소 도의원, 최연소 의장. 그렇습니다. 의장. 예, 예. 네. 그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예, 좀 그리고 이제 하시면서 항상 지금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아까 이제 나와 남을 구별하지 않기 위해서 또 나와 남을 구별하지 않으면 모두가 나이기 때문에 같은 마음으로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네,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모든 생활을 부처님의 법을 바탕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어떠세요? 아마 그렇게 하고 있다고 또 말씀을 네. 드려도 될 것 같고 또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사실 노력을 이래 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 사실 뭐 우리가 아시다시피 정말 부처님 법을 어느 정도만 지키고 우리 국민들이 살아간다 그래도 범죄 없고 나쁜 사람 맞습니다. 없고 네. 밝은 세상 그야말로 함께하는 세상 이 복된 세상 열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특히나 지금의 이래 세상을 보면 우리 이래 젊은 층들이 이래 커오는 걸 보면은 정말 훌륭하고 똑똑하지만은 아마 인성 교육이 아마 사라진 것 같고 또 어른에 대한 효도 사상이 이렇게 무너진 것 같아서 심히 아쉽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 부처님 법이 절대적으로 또 요하는 시기가 지금의 또 시기가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이래 가져봐서 저는 뭐 이제 부처님 법을 이렇게 생활상으로 이렇게 익혀서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저의 몸에 배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부처님 법을 통해 실천하고 계신데 예. 마음속에서 불교의 첫 인연은 어떻게 되셨어요? 네, 궁금해요. 그 사실 주로 이래 보면 뭐 우리 뭐 참 이 병도 가족력이라는 얘기를 많이 예, 하지 예. 않습니까? 저도 우리 가족이 어떤 영향을 이래 받았던 것 같았는데 네. 제가 어릴 때 우리 어머니 또 어머니 외에 우리 할머니는 아주 불심이 대단하셨어요. 지금도 이렇게 기억이 생생한데 이렇게 시간만 있으면은 틈만 있으면은
절이 내 집같이 이렇게 가셔서 절에 가서 이렇게 생활하시고 네. 또 그러다가 보니까 어머니 또 할머니 손을 잡고 또 절에 가고 거기에 또 뛰놀게 되고 그다음에는 부처님 계신 법당에도 뭐 그 철없는 어떤 이런 어떤 보이지 않는 부분들에 이렇게 세월의 어떤 연속이 저도 어느 날 저도 모르게 부처님과 가까이 또 이 부처님을 보면 또 편하게 이제 또 이렇게 뭔가 느낌을 받는 아마 그런 부분이 첫째 또 요인인 것도 같고요. 네네. 두 번째는 아까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다른 측의 언급을 하면은 우리 경상북도가 또 한국 불교 문화의 본산이라고 해도 예. 이건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분이 없습니다. 네. 우리 경북의 전통 사찰이요 176군데 스님 더 잘 네. 아시겠지만 맞습니다. 이게 전국의 19%한 20% 정도를 와. 차지하거든요. 네. 또 달리 비교를 하면은 서울과 경기도에 있는 모든 사찰을 엄쳐도 우리 경북의 사찰보다 이 숫자가 적습니다. 그만큼 네. 경북에는 주위가 불교 관련 전통 사찰 이런 부분들이 또 상당히 많고 또 석굴암, 불국사, 남산유적 같은 이런 어떤 세계 문화유산도 상당수가 경북에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역시도 정말 모름지기 그 경북 안에 살면서 이런 불교 주위의 문화도 또 이번에 또 불교와 인연을 맺게 되는 그런 하나의 분위기 조성도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또 해보고 네.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대로 불심의 또 불교 문화의 터전인 곳에서 태어나고 자라셨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불교를 몸속으로 어렸을 때부터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죠?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그 가운데서 또 혹시 더 불심을 깊게 만들게 된 뭐 소중한 인연이 있으시다면요. 그 부분에는 우리 오늘 또 참 이 이쁜 방청객이 많이 오셨습니다만은 그래서 저도 저와 같이 생활하는 우리 집사람이 저에게 많은 이 영향을 좀 이 주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을 네. 이래 해보고 있습니다. 우리 그 불자들 그렇잖아요. 네. 이사 갈 대로 내 기분대로 이렇게 가지 않잖아요. 그렇죠. 꼭 이래 절에 가서 좋은 날 길이를 택해서 이렇게 또 이사를 가게 되고 또 가지 말아야 될 어떤 방향은 우리가 또 자제를 예, 또 하게 예. 되고 또 어떤 집을 구해도 그런 걸 좀 이렇게 사전에 피해서 구하는 또 이런 부분들 또 그렇잖아요. 우리 애들 시험을 쳐도 꼭 그렇죠. 부처님 전에 뭐 참 이렇게 그저 간절히 기도를 한다든지 집안 대소사시에 좋은 일은 반드시 이렇게 그죠. 이 절에 가서 좋은 날을 택해서 이렇게 받는 또 그러고 뭐 1년 연중 아까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동지나 백중이나 또 우리 정초에 또 참배를 하거나 뭐 부처님 오신 날 이런 날은 의뢰의 우리의 행사같이 같이 또 그죠? 그렇죠. 절에 가서 움직이고 이렇게 또 우리 식구가 좀 이렇게 좀 이런 데는 좀 이렇게 강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저도 제가 살아온 내 사업이나 우리 애들 키우면서 이렇게 온 모든 부분들이 순탄하게 이렇게 지금까지 잘 이어져 가고 하니까 또 이 절에 가는 그 부분이 저도 싫지 않은 것이고 어느 날 저도 이렇게 더 자주 따라가게 되고 가면서 가까워지게 되고 사실은 우리 애들이 마지가 아마 31살이고 둘째가 28살인데 얘들도 역시 우리의 어떤 그 가정의 영향을 받아서 또 네. 이 젊지만은 아주 이 초파일 이럴 때 되면 의뢰의 부처님 전에 이렇게 삼정례를 올리고 이렇게 하는 뭐 그런 이 현실입니다. 예. 바람직합니다. 보살님이 아주 훌륭한 도반이자 이끌어주신 스승 같아요. 예, 저희 집 사람도 또 우리 결혼할 때 참 그 어떤 종교적으로는 참 이래 잘 맞았던 것 같은데 예. 우리 그 처가가 되지요. 예. 거기도 저희들 집안 못지않게 그때부터 상당히 이 불심은 대단하다는 얘기를 들었고 네네. 우리 집 사람도 어릴 때부터 거기 아마 몸에 배였어요. 특히 보살님들이 또 그런 쪽에 또 이렇게 아주 적극적이잖아요. 기도도 그렇죠. 적극적이고 이 뭐 참 이게 소원하고 비는 것도 아주 남자보다는 우리 처사들보다는 더 적극적이거든요. 그렇죠. 우리 집 사람이 아마 그런 또 부류에 속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자, 장대진 의장님 하면 오늘의 안동 해동사를 또 일군 1등 공신이다 이렇게 예. 들었습니다. 신도 회장님으로서 안동 해동사를 이끄신 지 올해로 몇 년째 되신 거죠? 아마 2006년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10년 전쯤 횟수로, 이렇게 예. 되겠습니다만은 참 신도 회장이라는 이런 자리는 정말 아시다시피 다른 어떤 단체의 어떤 장과 틀려서 뭐 여기 어떤 뭐 힘을 쓰는 뭐 권력 단체 정말 이런 것도 아니고 군림하는 자리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야말로 회장이 더 심부름해야 되고 예, 더 맞습니다. 신도들을 모셔야 되는 이런 입장에 또 있고요.
또 이런 차제에 굳이 제가 다니는 우리 안동의 천태종 해동사를 이래 또 소개를 드리자면은 신도가 작은 도시에 2,000명이 넘으면은 단일 사찰로는 상당히 큰 사찰입니다. 와. 그렇네요. 또 그런 또 신도가 많다 보니까 우리 신도의 간부들도 한 200여 명이 돼요. 그 야. 단일 사찰에서. 그래서 이렇게 회의를 해도요. 많은 생각과 또 의견도 뭐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러다 보면 아시잖아요. 갑론을박도 이렇게 예. 벌리고 그렇죠. 이러는데요. 특히 저는 이렇게 이 비춰진 이미지하고 상당히 틀려요. 그래서 모든 분들 정말 이 모든 의견들을 가능하면 포용을 하고 또 아닌 의견은 정말 다독거립니다. 그러고 설득과 이해를 시키면서 그래도 전체 합의체로 이렇게 끌고 나가려고 하고 있고 지금도 저는 그렇게 이렇게 이끌어 왔다고 이런 또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말 이런 차제에 정말 부처님과의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떤 깊은 인연을 곁들여서 또 소개를 한번 드리고 싶은 부분은 네. 이 해동사와 인연을 이렇게 맺으면서 신도회장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정말 우리 뭐 오늘 그 방청색 우리 그 보살님들도 아마 뭐 다 이해를 하시겠지만은 불자라고 하면은 평생 소구 소원 중에 그 중에 하나가 자기가 다니는 절에 그 자기가 동참하는 불사에 참여하는 네. 그게 불자들의 아마 소구 소원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 스님들께서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불사라는 거는 돈이 많아도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에서 10가지 모든 궁합이 다 맞을 때 그때 불사가 가능하다는 그래서 불사가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모든 불자들이 소구소원을 하지만은 다 불사를 동참하지 못하면서 이 생을 또 이렇게 마감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정말 저는 참 다행스럽고 영광스럽게도 회장을 맡고 한 5년대쯤 됐습니다. 지금의 우리 그 정장호 이 스님이라고 이 스님과 인연을 맺으면서 정말 전통 100평이 넘는 목조 이 법당을 불사를 제가 회장으로서 이렇게 그때 시간이 참 많았습니다. 이렇게 야인으로 있을 때니까 이 법당 불사를 또 이래 하면서요. 거기에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 옆에 또 이어서 북고와 이 범종을 또 이 자리하는 네. 종각을 또 이어서 또 바로 시임 없이 또 불사를 또 했는데요. 여기서 더 이렇게 이 강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나라의 최고의 높이입니다. 지금 불탑 중에서 최고 높고 최고 웅장합니다. 이거는 거짓을 할 수 없지요. 부처님 진신사리 불탑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달 말이면 거의 준공을 합니다. 거의 이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는데 이게 또 이 불사가 다 돼서 낙성이 되면은 상당히 우리 해동사는 전국의 어떤 불자님들로부터도 이렇게 관심에 있는 사찰이 될 것이고 또 많은 분들도 이런 어떤 전국 최고의 어떤 높은 이 부처님 진신사리 불탑을 한번 보러도 오시지 않겠나 싶어서 저는 이런 부분이 제가 평생 두고 네. 우리 가문의 어떤 뭐 참 소중한 인연으로 생각을 또 해보고 싶습니다. 와, 박수 한번 드릴게요. 신심이 네. 너무 깊으세요. 그리고 스님 정말 큰일 하신 거잖아요. 예. 예. 어떻게 보세요? 저렇게 진신사리 탑을 위해서 불사를 하시고 또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쉬운 스님? 일이 아니죠. 말씀하실 때 신도회장님이니까 오히려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네. 신도님들이 심부름도 해야 되고 사찰의 모든 이 대소사를 네. 직접 하시는 거 그런 마음 자체가 아주 지극한 그런 모습이고 원력의 모습이라 생각이 듭니다. 저에게는 좋은 하는 행운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 탑은 그러면 몇 층이고 재질은 뭘로 만드나요? 9층입니다. 오. 예. 그럼 돌로 예, 하고요? 그렇습니다. 화강으로? 그 사실 정말 저도 우리나라 전국 이 불탑을 다 다녀봤습니다, 거의. 지금 뭐 큰 곳이 우리 스님 부산에 계신데 상강사 네, 탑 9층 그 있습니다. 불탑도 예. 상당히 규모가 크죠. 있는데 거기보다 우리가 3m가 더 높습니다. 야. 그럼 총 몇 메타죠? 총 36m가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 주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웅장합니다. 이 올라가는 이 축들이. 예. 기단부터 시작해서. 예, 그렇습니다. 예. 또 우리 그 의장님은 그 나눔 불사에 대한 원력도 남다르시다고요. 사실 뭐 종교마다 예. 나름 이래 연말이 되거나 이러면은 다 이렇게 봉사를 하는 것은 이제 하나의 뭐 연례 행사라 그러나요? 어떤 습관처럼 이렇게 되었습니다만은 특히 봉사 이러면 종교 중에도 우리 불교가 가장 봉사에는 적극적이고 가장 많은 큰
이런 봉사를 하는 종교가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해보고 있고요. 네. 우리 해동사도 올해부터 이런 어르신 뭐 경로잔치, 소년소녀, 뭐 가장돕기, 네. 또 뭐 예를 들어 김장김치 뭐 전달이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매년 이 체계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그렇게 하면서도 항상 이렇게 느끼는 것이 많은 도움을 줄 수 없어서 아쉬운. 와. 하지만은 또 작은 것들이 모여서 큰 희망의 불씨가 된다는 그런 믿음을 항상 가지고 있고 또 이런 차제도 정말 여건과 여력이 되면은 더 좀 봉사를 좀 키워서 더 좀 큰 그런 봉사를 할 계획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 예. 사실 선생님 좋은 말씀, 아주 귀한 말씀 해주신 네. 것이 우리는 꼭 뭔가 특별한 날, 뭐 큰 뭐 금액을 가지고 보시를 해야만 이것이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십시일반 모인 그 정성이 사실 스님 더 큰 그 공덕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공덕의 크기는 그 사람이 얼마만큼 그곳에 정성을 들이고 가치를 보였느냐. 네. 또 그것이 받으시는 분 혹은 쓰임새가 다른 많은 사람들이 얼마만큼 더 행복을 줄 수 있느냐. 네. 요걸 결정되기 때문에 어떤 물질적인 어떤 크기나 어떤 뭐 돈의 양이나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네. 신도님들에게 우리 그 신도 회장님으로서 의장님께서 꼭 잊지 않고 전해주는 말씀이 있으시다면서요. 예, 뭐 조금 전에 이 말씀드렸던 거하고 이렇게 좀 뭐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는데 네. 뭐 어떤 조직이나 어떤 단체든지 우리 사람들이 모이는 이런 조직 단체에는 항상 갈등하고 반목할 수밖에 없는 것이 또 당연한 순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우리 종교의 어떤 단체 조직도 이와는 별반 다를 바가 없다고 이렇게 이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이렇게 우리 신도님들과 이렇게 간부들 회의나 또 우리 법회 때나 많은 또 이렇게 신도님들 만나면은 제가 뭐 스님이 아니라서 너무 거창한 이런 어떤 용어를 쓰는 것은 격에 맞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특히 간부들에게는 참 본인을 좀 낮추어라. 그러면 또 하심하고 우리 신도들에게 배려하고 양보하는 정말 심부름하는 그런 자세를 우리 간부들이 한 200여 명 됩니다. 네네. 절대 그런 마음을 가져줄 때 우리 사찰이 정말 단합된다. 그런 얘기하고 또 우리 신도님들께서는 뭐 이리 법회 때나 또 공양을 할 때나 또 이렇게 기도를 할 때나 나보다는 상대를 항상 배려하고 상대 입장에 서서 좀 이렇게 양보를 좀 하라. 그럼 뭐 이런 어떤 평범한 이런 얘기들을 기회 있을 때마다 저는 많이 좀 전달을 하고 또 아마 그런 부분들도 강조를 또 하고 있어서 네. 우리 신도님들 이런 부분에 상당히 협조를 많이 해주는 것 같아서 이 나름 참 우리 사찰은 참 분위기는 상당히 화기애애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말 가장 간단하다는 말씀하셨지만 스님 간단하지만 가장 기본이고 바탕이고 어려운 것이 또 가심이 아닐까 내려놓는 마음이 아닐까 하거든요.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핵심이죠. 하심, 나를 낮추다. 왜 하심이 필요하냐면 무아로 가기 위해서는 하심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게 무아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무아가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너와 나의 구별이 없어지게 되고요. 또 하나 이제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보살행의 근본이거든요. 상대방을 배려해서 그에게 행복을 주려는 마음. 이 보살행의 근본 바탕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의 어떤 용어라든지 어려운 것은 아닌데 실제 말씀하신 내용은 가장 핵심적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꼭 곁들이고 싶으면은 제가 우리 스님 어떤 법문 중에 정말 그 하심이라는 이 부분의 어떤 법문이 상당히 와닿았습니다. 그게 또 제가 사회생활 하거나 지금 의회생활 하는데 상당히 큰 길잡이가 된 것 같아서 이렇게 소개를 드렸는데 우리 스님께서 또 부연 설명까지 주셨네요. 예. 그 의장님께서 하루 일과 중에 빼놓지 않는 신행이 있다면 소개 좀 해주시죠. 예, 뭐, 무슨 신행이라기보다도, 저도 이제 아까 말씀했지만 오랜 세월 이 몸에 대이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면은 집에서 또 이 집이 여의치 않으면은 차 안에서 아니면 이동 중에 나름의 어떻게 이래 눈을 감고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내 개인의 어떤 기도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사실 이래 뭐 아시지만은 참 또 이 스님 앞에서 또 이 조금 이 결례가 외람스럽지 않나 싶은데 정말 저는 어느 날 이렇게 기도하고 모든 걸 이렇게 기도로서 정리를 해보면은 참 머리가 맑아지는 걸 느끼고요. 제 몸에 어떤 새로운 에너지가 재생되는 걸 저는 직접 느낍니다. 네. 그러나 내 몸 안에 내면에 좋은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 어떤 바탕 위에서 의회 생활, 내 회사 사업, 또 우리 가정일 이렇게 이끌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도움이 된다고 가히 저는 뭐 자신 있게 이런 또 말씀을 드리고 곁들이면은 저도 또 이 해외 출장을 또 이래 자주 네. 공적으로 이래 가게 됩니다. 해외를 가면 아침 일찍 일어나면은 가장 시간이 많고 여유 있는 곳이 좀 아침이거든요. 네네. 그럴 때는 뭐 카페트 위에 이렇게 좀 수건을 이렇게 깔아놓고 운동을 겸해서 네. 108배를 또 아주 역시. 좀 네. 하기도 합니다. 예. 부처님께 기도를 하면 마음이 맑아지고 기분이 상쾌해지는 이유는 그 향기와 같거든요. 부처님의 명호라든지 부처님의 경전이라든지 부처님께 기도하는 것들은 내 마음을 맑히는 정화제 역할을 하고요. 예. 생각하는 자체만으로도 마음에 변화를 주죠. 그래서 새로운 활력소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우리가 살다 보면 한치 앞을 모르잖아요. 많이 예, 어려움도 예. 있고 한데 그때 어떤 때는 이제 울고 어떤 때는 웃기도 하고 살아가면서 또 힘들 때는 또 많이 부처님께 기도도 하잖아요. 우리 의장님께서는 아주 간절하게 부처님께 기도하시는 때는 있었나요? 예, 뭐, 우리 저뿐만 아니고, 우리 모든 저는 인생사가 뭐 이렇게 순탄하지만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 가정사마다 이렇게 살아오면서 나름의 우여곡절은 다 이렇게 몇 번씩 겪으면서 이렇게 살아오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런 질문 받고 나니까 아마 한 30년 전쯤 될 겁니다. 제가 지금 하는 이 사업이 아직도 참 이렇게 참 너무나 생생한데요. 네. 우리 살아온 우리 참 부모님들이 너무 참 가난하게 이래 살아오셔서 사실 사업을 정말 무일푼 정말 돈 하나 없이 지금에 하는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네네. 그러다가 보니까 참 때로는 물건이 오면은 하물비를 정말 줄 돈이 없어서 정말 전전긍긍하고 주위 이웃의 급전을 빌려서 뭐 참 조치를 하고 어떤 이런 어떤 일들이 반복되는 제가 지금 뭐 이런 말씀 드리지만 그 당시 어떤 이 현실을 겪어보지 않으면 그 심정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네. 이런 어떤 돈에서 경제적으로 모든 부분이 쫓이고 이러다 보면은 마음도 불안하고 모든 하루하루 일과가 상당히 벅차게 사업을 이렇게 시작을 또 하게 됐는데요. 네네. 또 뭐 비슷한 얘기지만은 그러면서도 우리는 정말 이 마음이 복잡할 때 절에 가면은 마음이 그렇게 편하고 또 때로는 뭐 우리 부부간의 기도도 또 하게 되고 네. 조금의 어떤 여유 이런 걸 또 준비해 또 뭐 불공을 한다든지 통상 네. 우리 이 불교 절에서 하는 어떤 그런 어떤 이 불공들 의식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하면서 사실은 그 고비를 잘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또 지금 이렇게 또 이어져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어려운 고비를 이렇게 어쩌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슬기롭게 고개를 넘고 헤치고 지금 순탄하게 이어져 온 이런 어떤 현실에서 지난 과거를 생각하면은 그래도 우리가 기도하고 절에 가서 부처님께 애원했던 이런 부분들이 내 사업이 이렇게 순탄하게 이어져 온 그런 보이지 않는 뒤에 나름의 힘을 주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간절히 합니다. 정말 누구보다 생활 속 불교 또 생활 속의 기도를 늘 평상시 일상으로 하고 계신 우리 의장님이신 듯합니다. 아, 나는 정말 이런 불자로 살겠다. 다짐도 많이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뭐, 지금까지도 항상 저는 뭐, 부처님 가르침 따라 또 살려고, 또 살아가려고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어떤 저 마음이 어떤 변함은 이렇게 없습니다. 특히 지금은 제가 경상북도 의회 의장이라는 이 직책을 이래 수행하기 때문에요. 네. 정말 저의 어떤 결단, 저의 판단, 그죠? 어느 일방적인 어떤 결정으로 이렇게 잘못 선택이 될 때는 우리 300만 경북도민뿐만 아니고 모든 어떤 국민들에게 분열과 갈등을 엄청난 이런 어떤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거든요. 네네. 또 반대로 정말 다양한 계층의 의견들을 다양하게 들어서
그저 주위의 모든 분들과 협의하고 상의해서 현명한 합리적인 선택 판단을 한다면 또 우리 또 다름이라는 이런 소리가 정말 그야말로 듣기 싫은 갱음으로 이렇게 끝나지 않고 아름다운 하음과 음악이 된다는 어떤 예. 이런 진리 속에서 저는 항상 우리 자비와 포용, 이것도 불교의 용어죠. 예. 그런 마음으로 사실 정말 다름을 정말 인정을 하고 서민 정치 또 국민을 또 행복하게 하는 그런 진정한 지역 일꾼이 이렇게 되겠다는 다짐을 항상 마음에 다짐을 합니다. 아유, 이상적이시네요. 예. 지금 이제 장대진 의장님 하면 경북도의회를 대표하시고 또 안동 해동사를 대표하시고 네. 지금 브랜드입니다. 브랜드. 아주 가치 높은 브랜드. 예. 그 장대진 의장님의 브랜드를 가지고 나는 앞으로 이런 일을 하고 싶고 이런 불사를 하고 싶다는 혹은 그런 서원을 가지고 계시지 않으시나요? 예, 먼저 뭐 또 질문을 하셨는데 이 장대진과 우리 경북도의회 의장이라는 어떤 이런 어떤 브랜드 쪽에 또 설명을 드리면은 누구나 욕심이 있겠습니다. 제가 의장직을 마치고 이 후일에 정말 역대 어느 의장보다도 성공한 의장이었다. 정말로 이렇게 사랑받고 도민에게 믿음 줬던 그런 의장이었다라는 이런 어떤 이 평을 이 후일에 이렇게 받고 싶은 그런 욕망은 가지고 있고 네네. 가히 뭐 젊어서 이렇게 용기가 이렇게 넘쳐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반드시 그런 성공한 의장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는 저는 자신을 가지고 있고 지금도 그런 어떤 희망을 가지고 저 직책을 정말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이런 자리를 빌어서 정말 자신 있게 이렇게 말씀을 또 드리고요. 네네. 또 이 장대진과 또 해동사의 어떤 또 안동 해동사. 브랜드로 이렇게 결부를 시키면은 또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다닌 우리 사찰이 우리 경북을 또 이렇게 대표하는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우리 불자들의 정신적 안식처로 이렇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제가 그 중심 역할을 한번 하고 싶다라는 이러한 아주 조그마한 그런 뭐 소원인 것 같습니다. 예. 조그마한 게 아니라 너무 크신데요. 그러게요. 네, 스님, 오늘 그 누구보다 정말 앞장서고 진취적이시고 또 예. 가득한 불심을 바탕으로 솔선수범하고 계시는 의장님 만나봤습니다. 각별하시죠? 네. 그 생활 속의 배인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네. 신심과 열정이 아주 가득한 그러한 만남이었고요. 원력 있으시고 그 원력이 공덕이 되고 그 공덕들이 다시 지혜가 돼서 우리 장대진 의장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모두 다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하실 일이 너무 많으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건강이 최우선이니까 항상 예. 건강하시길 저는 기원 드리겠고요. 예. 끝으로 우리 경상북도 도민 여러분들 또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마지막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예, 우리 사랑하는 우리 참 무엇보다 경북 또 도민 여러분 그리고 모든 또 불자 여러분 이 서두 인사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모든 분야에서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 겨울 추위가 매서울수록 봄볕은 더 따사로워진다는 이런 어떤 진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 불자 여러분들이 또 중심이 돼서 위기를 기회로 또 힘과 열정을 하나로 우리가 모아준다면은 이 위기도 거뜬히 넘길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이래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걸맞춰서 우리 지방의회도 우리 본연의 업무 맡은 바 소임 빈틈없이 착실하게 반듯하게 수행하겠다는 이런 또 다짐의 말씀도 드리면서 항상 우리 사회가 부처님 가피가 듬뿍듬뿍 이렇게 늘 행복하고 배려하고 감사하는 가슴 따뜻한 우리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네. 오늘 감사드립니다. 네, 의장님 귀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예. 오늘 시간 내서 가피 함께해 주신 점도 정말 고맙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동체대비라는 말이 있습니다. 동체대비란 다른 사람의 아픔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는 불보살의 자비심을 말하는데요. 무엇보다 동체대비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상대방에게 건네는 말 한마디 또 눈빛 하나조차 함부로 할 수가 없겠죠. 그 사람의 아픔이나 슬픔, 고통이 그대로 내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앞으로도 동체대비의 마음으로 한 주 보내시고요. 비테이시댕단 가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 또 찾아뵙죠.
선물하십시오. 선물하십시오.